그 국가의 스타트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라는 그냥 그 그림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 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아무 질문이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5. 네, 브라더. 스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누구나 얘기하겠지만 첫째 사람이겠죠. 네,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인물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를 얘기하겠죠. 네, 인간은 뭔가요? 호모 사피엔스. 네, 네,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네, relationship이 가능한 인간.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투자 스타트업 대상도요. 그 뭐 이제 굉장히 많은 크라이테리아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하다 이 스타트업에 할 그려면 이제 좀 중요한 그 내용이 대표이사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 그 뭐 서울대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중에 이제 똑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분야에서 뭐든 이뤄낼 수 있을 걸로 지적인 능력이 딸릴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딸리는 게 있어요.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은행 대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했으면 얘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얘가 이제 잘하는 게 있어도 본인의 위크니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잘 수용해주고 또 이제 반대로는 시장에 이제 본인들이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계속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앞에서 또는 고객 앞에서 나는 너무 똑똑하니까 겸손하지 못한 창업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좀 본인 스스로가 막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에고가 높을수록 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인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인간의 됨됨이. 네, 사이 간자를 진짜 이 사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인디펜던트한 인간이냐? 인디펜던트 하면 자기 혼자 그냥 기술도 예술적으로, 과학도 예술적으로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외부와도 연결이 잘 돼 있는 네, 인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죠? 인물이었죠. 네,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됨됨이, 네, 태도, 애티튜드.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한 문장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쉽잖아요. 네, 그렇게 가기가 쉬운데 네,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의 문명 사회에서 기준에 맞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알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느냐 아니냐. 네, 뭔가 어떤 불법적인 일이 사회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거기 침묵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민중의 대다수의 행동이죠. 또는 나는 거기에서 이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에 설 것인가? 상당히 그건 쉬운 행동이죠. 근데 올바른 쪽에 서가지고 나는 하나의 영웅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냐?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전 좀 스타트업들은 그 이쪽에 있는 히어로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이런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거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이 있거나 뭔가 선명한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거를 풀었을 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도전을 막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저는 늘 즐거워서 이 스타트업 씬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네, 브라더. 수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공한 네, 정말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제 크로스 해킹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이나 책들을 읽어보고 경영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늘 겸손해야 된다. 네,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잡스 같이 진짜 아웃라이어도 있잖아요. 애플은 마켓 리서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저는 잡스를 책으로만 봤지 옆에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본 창업자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 넣어가지고 성공한 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충분히 많은 팀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이곳은 이제
TIPS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뭐 약자로 이제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in South Korea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이 TIP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작동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TIPS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라이센스 프로그램이에요. 면허 프로그램입니다. 그 라이센스를 어디에 주느냐? 스타트업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투자사들에게 줘요. 엔젤, AC, 또 액셀러레이터 또는 VC, 벤처 캐피털 그쪽에다가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증하는 TIPS 인증 AC다 또는 VC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투자사들은 저희들한테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 추천의 기준은 기술 기반이어야 되고요. 그 기술 기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제 육성하는 7대 기술 기반 육성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당연히 바이오가 첫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그리고 저희가 소부장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특별한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산업들, 이런 내용들을 다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냥 대충 나는 이게 기술 베이스인 것 같아라고 하면은 거의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을 추천을 했을 때 팁스 운영사,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기관에서 봤을 때 이게 이 엑셀러레이터에서 우리한테 추천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정 요건에 상당히 부합하는구나 싶으면 이제 저희가 이 스타트업에다가 5억에서 7억까지, 또 이제 저희가 매칭 펀드까지 하면 10억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지분도 가져가지 않고요. 그냥 줍니다. 그래서 팁스를 안 하면 천재다, 바보다, 바보다. 일단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기본 5억은 이제 R&D 자금이고요. 이 R&D 자금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연구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이제 R&D와 관련한 시설, 설비 이제 그런 데다 이제 스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억 외에 플러스 1억은 해외 마케팅을 여러분이 진행할 경우 해외 마케팅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1억은 이제 혹시 경영적으로 여러분이 난을 겪게 되면 그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한 경영 지원을 명목으로 해서 1억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게 10억까지 차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팁스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매칭 엔젤 펀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기 이제 에스큐빅 엔젤스 같은 팀들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엔젤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2억이나 3억 정도를 더 태우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또 지분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은 그냥 그걸 꿀꺽 삼키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공하면은 사실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거치식으로 분할해서 이자도 없이 상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또 뭐냐? 성공의 기준은 이 스타트업이 1년에 매출이 약 20억 이상 올라왔다. 또는 이제 정규직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었다. 또는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했다. 또는 IPO를 통해서 상장을 했다. 그럼 저희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정도 성공했는데 뭐 5억에서 7억 정도를 분할 상환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팁스가 굴러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팁스에서 들어간 그 지원금을 혹시 내가 나는 이거 R&D야 하면서 이제 막 서울에 부동산 사는데 조금 보탰거나 과도하게 이제 명목도 없이 해외 출장을 막 다녀거나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는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불건전하게 한 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자금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그 불건전한 혹시 자금 집행 그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죠? 그리고 팁스는 여러분 이제 뭐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까지 설립한 그 스타트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저희가 국감을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그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 운영사들 저희가 이 투자사들 운영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사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게 굉장히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국부에 기여를 할 거라고 판단만 된다면 정부기관 입장에서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 세금을 스펜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도블록 깔고 나서 보도블록에서 이제 자본금이 나와가지고 또 회수하겠다, 이자를 받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팁스는 국가가 스타트업들에게 깔아주고 있는 보도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아무거나 있으면 받겠습니다. 5. 네, 시스터. 이제 이 10억 밸류가 딱 적당한 밸류라고 이제 저희가 느껴지는 게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1억을 했을 때 10% 정도 가져갈 수 있어야지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막 100억이다 이러면 10억 뭐 1억 투자했는데 1%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스타트업이 뭐 밸류에이션이 1억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 1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요 정도면은 요 정도 밸류에이션의 스타트업과 우리가 할 만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팁스의 기조라서 아쉽게도 밸류에이션이 한 10억 근처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그 근처에서 이제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one more thing. 저희가 최근에 프리팁스라고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네, 이 프리팁스는 밸류에이션이 2억이나 3억 정도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프리팁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금액이 2억 정도. 프리팁스 받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본 팁스를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팁스를 저희가 만들면서 이제 그 다음에 포스트 팁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팁스는 요거 이제 하고 어느 정도 팁스에선 졸업을 했다.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자본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저희가 한 번 더 싸주는 또 포스트 팁스 프로그램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를 프리부터 포스트까지 쫙 먹어버리면은 여러분은 그 20억 이상의 지역 국가 지원금을 쑥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셨죠? 그 IR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조해서 내세워야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거야. 지금 오늘 투자 안 하면 내일은 우리 이 밸류에이션 아니야. 우리 10억 밸류에 1억 달라고 하는 건데 내일은 우리 20억 밸류니까 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20억 밸류에 만날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서 막 돈 줘야겠네 이러면서 이런 물론 투자가 그렇게 늘 졸속적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완전 스카이라케팅 할 거야.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진짜. 이런 느낌을 그 IR 할 때 심어주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재무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같은 거 있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타트업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인물, 인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모여 있는지가 정말로 굉장히 상당히 치명적이고 또한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팁스 프로그램이 이제 선정되게 되면 코워킹 스페이스나 멘토링, 트레이닝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팁스에 선정되게 되면 전부 다 공짜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빼고요. 트레이닝, 멘토링 프로그램은 공짜로 운영이 되고요. 이제 서울 인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코워킹 스페이스의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역삼동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기관에서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스타트업들한테 막 R&D 5억 주고 막 이런 거 왜 할까? 팁스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은 편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안전망이 튼튼하지가 않아가지고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따갑고, 실패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경력 단절처럼 생각되는 게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저희가 실패하면 와 실패도 경력이다 이력서에 적어라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으면 그게 그냥 경력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면 이제 여러분 창업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막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들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각자 인건비도 안 받으면서 막 해도 그래도 식비는 나가죠, 교통비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템을 막 연구 개발하는데 언젠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게 돈의 곡선이에요. 돈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버티면 되는데 이러면서 떨어져 버리면 이제 죽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투자를 받거나 또 뜻밖의 여기서 이제 이미 아이템이 빨리 터져가지고 거기서 매출이 나오거나 그럼 다시 여기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망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제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네, 죽음의 계곡. 근데 그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죽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아이디어는 그 죽음의 계곡을 넘겨주는 펀딩을 해주면 어떨까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는 10억 이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얼리 스테이지, 프리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펀딩해서 일단 초창기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윤활제가 되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에 실제로 이제 저희 신규병 심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 저희가 뭐 통계로 봤을 때 이제 2,000명 정도 엔젤들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엔젤들이 1인당 투자하는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국민 25,750명 중에 한 명의 엔젤 투자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엔젤 1인당 국민 수가 1,090명입니다. 저희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이 원 전체는 뭘 뜻하냐면 그 벤처 캐피탈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 전체 벤처 캐피탈 펀드에서 미국은 엔젤 투자자들의 그 투자 비율이 29%나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이 11%죠.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뭘 뜻할까요? 우리나라는 엔젤 투자를 하기가 분위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 공개하고 있는 그 쉐어할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나는 엔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도 하고 있고 펀드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엔젤 투자를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시작 시점에서 굉장히 막막하거나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거나 여전히 이 시장이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하고, 이 시장을 저희가 건드려 줬을 때 저희가 포텐셜이 즉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나게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대기업과 그 대기업과 유관한 산업 경제 자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격하게 저희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죠. 글로벌도 우리나라도 다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파해야 되나? 일단 정부기관에서는 이제 창업을 늘려야겠다는 굉장히 심플한 답을 내놓습니다. 네. 창업은 다른 의미로는 테크 창업은 특히나 다른 의미로는 혁신을 뜻한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두 번째는 이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주도한 그 스타트업 펀딩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성공은 시장에 가서 막 싸우면서 본인들을 작게라도 증명하고, 또는 정말 미미하더라도 매출이 나오고 거기서 이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해야 그게 스타트업의 성공이죠. 근데 정부기관에서 이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자본론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제품 완성했다 이런 거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저희 팁스 펀딩이 들어간 이후에 후속 펀딩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왜 하냐? 이건 맞는데, 그럼 이제 현재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스타트업들이 5년 안에 실패하는 비율은 50%입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안에 스타트업이 이제 창업했을 때 글로벌하게 실패할 비율은 이제 7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 안에 실패할 비율이 72%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사를 찾아가지고 제가 조합을 한 건데, 자, 그러면 팁스는 어떨까요? 팁스는 지금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7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투자한 총 팀은 828개예요. 그 828개 중에 지금 몇 개 정도가 828개, 그리고 운영사는 56개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파산을 다 했을까요? 신고했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 7년간 운영한 그 828개 팀 중에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은 0.96%. 네. 약 8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실제 팁스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까? 네.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에서 진행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 팁스가 7년 동안 들어간 총 펀딩 금액이 약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팁스를 받은 이후에 해당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한 총 금액은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1조 8천억, 9천억이라고 해요. 이거 2조라고 봐야죠. 네, 거의 4천억과 2조면은 5배 차이가 나죠. 실제로 이제 4.45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조 정도의 금액에서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약 1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해외에서 1천억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한 회사들은 49개 팀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828개 팀 중에 지금 현재 그 7년 사이에 IPO에 즉 기업 공개에 성공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 해당 두 회사의 그 시가총액을 다 합쳤을 때 그 346 밀리언 달러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또 역시나 저희 오리지널 펀딩하고 굉장히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이거 보통 사기업에서도 펀딩 퍼포먼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one more thing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아랩이라고 또 역시 저희 팁스에서 초창기에 펀딩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약 3주 한 달 전이었나요? 한 달 전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리스팅되어 있는 그 커그넥스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전량 100% M&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2팀 M&A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래서 수아랩이 추가됨으로써 13팀이 되었고요. 수아랩의 그 M&A 금액은 아까 저희 12팀이 92 밀리언 달러였죠. 수아랩을 포함하면은 200 밀리언이 추가되어서 292가 됩니다. 저희 팁스 펀딩은 이렇게 굉장히 퍼포먼스까지 엄청나게 뛰어난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숫자들이 저는 보여주는 게 정부가 이제 이 자본을 이렇게 지원금을 회수하는 컨셉트가 아니라 일단 지원을 하는 건데, 팁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삼각구도 투자자들과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삼각구도 안에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퀄리티 컨트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도 잘 되고 성과도 뛰어난 이런 그 구도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 궤도에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어렵잖아요. 일본하고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 이제 강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작지만 강한 기업들. 그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것은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커다란 두각을 나타내고, 이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뭐 매출이 5천억에서 2조 가량 수준이고, 심지어 상장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 이 분야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 회사를 찾아야만 하는,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강소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강소기업 보유국이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메르켈은 절대 트럼프에게 쫄지 않습니다. 안 쫄아요. 네. 자, 두 번째 보유국은 어딜까요? 강소기업 최대 보유국. 두 번째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세 번째 강소기업 최대 보유국이 일본입니다. 이제 이 세 나라가 저는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슈퍼파워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삼성이 영원할까, 뭐 현대가 영원할까, LG가 영원할까, 그분들이 더 계속 잘했으면 좋겠지만 미래 사회는 진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진짜 핵심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라도 더 많은 강소기업들을 배출하면 좋겠다 이고요. 저희 팁스 프로그램은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의 성공을 인정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지금 저희가 7년간 828개 이제 회사들에 투자를 했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한 7년간 더 운영했을 때 그때 2,000개 회사 이상의 회사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2,000개 중에 10%가 또는 5%가 정말 100개라도 200개라도 정말 이 나라에서 강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출몰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출몰한다면 50개, 막 200개 이렇게 출몰하면요, 독일이랑 뭐 이런 데 미국에 견져서 꿀리지 않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나라는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될까? 그것이 지금 팁스 프로그램이 그리고 있는 가장 큰 구상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강소기업들을 최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그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팁스 프로그램, 팁스타운 안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